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겨울철 면역력을 10배 올리는 필수 영양소들에 대해 알아봤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식단을 조절해도 우리 몸에 이것이 낮으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많은 분이 혈압이나 혈당 수치는 매일같이 체크하시면서 정작 내 평소 체온이 몇 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열이 날 때만 체온계를 찾고 평소 36도 초반이 나오면 난 원래 몸이 좀 차가운 편이야 라며 그냥 넘기시곤 하죠. 하지만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 사이토 마사시는 이런 무관심이 이미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단 1도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 면역력을 5배나 올리는지,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체온의 진실까지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 안의 1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정상 체온의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통 36.5도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진짜 건강한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 사이입니다. 즉, 37도는 몸이 아파서 나는 미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가장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요즘 우리 중장년층 분들 사이에서 36도 이하의 만성 저체온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주변을 보면 늘 손발이 차갑다거나 기온이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상태는 우리 몸이 각종 만성질환이 자라기 딱 좋은 차가운 흙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체온과 면역력은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무려 30%나 감소합니다.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릴 수 있다면 면역력은 최대 500%에서 60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몸에서 뜨겁게 열이 나는 이유도 사실 우리 몸이 병균을 이기려고 스스로 체온을 올리는 필사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따뜻한 길에서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아요. 몸이 따뜻해야 이 요원들이 바이러스를 잡으러 제때 출동하는데 몸이 차가우면 길이 막혀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닥터버그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왜 열을 억지로 내리면 안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열이 나면 즉시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열의 목적은 병원균과 싸우고 감염 기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즉시 열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감염 상태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열은 또한 여러분의 백혈구를 동원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닥터버그의 말처럼 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켠 강력한 엔진입니다. 열이 날 때 곧바로 해열제를 복용해 열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몸을 더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는 것이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비결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닥터버그는 싸우기 위해 내는 열이 중요하다고 했죠? 반대로 싸울 힘조차 없어서 몸이 식어버리는 저체온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열을 내는 엔진이 아예 꺼져버리는 것이니까요. 이 위험성에 대해 존 캠벨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체온증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 몸의 중심 온도인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체온증이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으로 집안에서 고립된 채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이 결합할 때 매우 위험해집니다. 존 캠벨 박사가 말한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기승을 부리는 온도이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어 스스로 열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추운 날 옷이 젖거나 찬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순식간에 급락하는데 이때 엔진이 꺼지면 면역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겨울철 실내외 온도 관리가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을 다시 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몸에서 열을 70% 이상 만들어내는 곳,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최대 열 생산 조직으로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운동선수처럼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서는 근육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꾸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라는 난로는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온관리법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아침은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로 내장의 엔진을 깨워주세요. 2. 30분 걷기와 스쿼트. 근육은 쓰지 않으면 식어버립니다. 하루 30분 산책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가벼운 스쿼트는 우리 몸의 난로를 지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3. 잠들기 4시간 전 식사 마치기. 위장이 비어 있어야 자는 동안 세포 회복을 돕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4. 목과 배를 따뜻하게. 큰 혈관이 지나가는 목과 장기가 모인 배만 따뜻하게 감싸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 시 목도리는 필수입니다. 5. 자기 전 약 41도의 물에 욕조 목욕. 자기 전 약 41도의 물에 몸을 담가 보세요. 잠도 잘 오고 내 몸의 면역 스위치가 확실하게 켜집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평생 전략입니다. 작은 1도의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소중한 온기를 온몸 구석구석 전달해주는 혈류 개선 도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